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경의 연결론. 오늘은 이제 드릴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은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이제 그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드릴이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릴이 전혀 안 쓰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지주의적인 구성주의적인 학습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드릴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이라는 활동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타입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이 드릴의 종류에 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미케니컬 드릴스라는 거랑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행동주의적인 그런 학습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드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미닝풀 드릴스, 그 다음에 커뮤니커 드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미케니컬 드릴스랑 미닝풀 드릴스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하건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이 각각의 타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케니컬 드릴스부터 먼저 볼게요. 미케니컬 드릴스에도 여러 가지 그 하위 범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드릴 자체가 기본적인 반복 훈련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미케니컬 드릴스가 가장 많이 쓰인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케니컬 드릴스의 하위 범주가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repetition drills입니다. 그래서 repetition drills라고 하면은 그 교수자가 한 말, 남이 한 말 또는 뭐 오디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거 이런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It's cold outside 하고 교수자가 얘기를 하면 학생이 똑같이 It's cold outside, 티처가 It's warm outside 그러면 교수자가 똑같이 It's warm outside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는 이렇게 반복을 하면 정확도도 이제 커지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행동 이제 habit formation이라 그래서 습관 형성이 돼서 그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반복 훈련을 해도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나는 그 말을 평생 처음 들은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미케니컬 드릴스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substitution drills. 그러니까는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You are a student, aren't you? 그런 다음에 교수자가 farmer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학생이 student 대신에 farmer를 받는 겁니다. 그 사고가 약간 일어나는 거죠. farmer를 받아서 you are a farmer, aren't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시 교수자 그걸 받아서 you are a farmer, aren't you? 하고 accountant 제시를 하면 you are an accountant, aren't you? 하고 교수자 다시 받아서 you are an accountant, aren't you? mechanic 하면 you are a mechanic, aren't you? 이렇게 substitution 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repetition drills 보다는 그래도 약간 재미가 있을 수 있고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간 게 트랜스포메이션 드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I like ice cream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교수자가 티처가 I like ice cream 하고 이거를 퀘스천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Do you like ice cream? 하고 이제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드릴스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뭐 문법적으로 tense 이렇게 그 시제 공부를 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수자가 과거 시제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현재 시제를 제시를 해줘요. I'm going shopping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yesterday I went shopping 이렇게 좀 바꿔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예로 뭐 액티브에서 패시브,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꿔주는 거, the teacher gave them the answers 하면 they were given the answers by the teacher 이렇게 반복 연습시키는 거, singular subject, plural subject에서 subject을 바꿔주는 거, the woman sings well, 그럼 the women sing well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동사 자체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유용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보다는 substitution drills보다는 transformation drills가 보다 이제 사고의 폭을 키우는 반복 연습이긴 하지만 그런 활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repetition drills라든가 transformation drills라든가 substitution drills 다 단순 반복한다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한계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문법 연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교실 수업이 CL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을 이런 교수법, 접근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 반복으로는 커뮤니커티브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진보를 해서 meaningful drills라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교수자가 가르쳐 준 거는 제안을 하는 그런 표현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you could 이거를 가르쳐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자가 I'm bored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배운 그러한 you could이라는 phrase를 활용을 해서 학생이 you could read a book, you could go to a movie, you could call a friend, you could clean up your room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eaningful한 drills가 되는 것이죠. 단순 미케니컬한 부분, 문법적인 하나의 특정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단어를 뭐 약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드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학장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커뮤니커티브 드릴스라고 나오는 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자체도 meaningful drills의 하나의 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는 이런 경우는 커뮤니커티브 드릴스다 하고 meaningful drills하고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이렇게 단순 반복인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을 학습자가 사고를 해내서 연습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드릴이다. 그래서 meaningful dril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I'm bored라고 말한 거에 답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반복 연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I get tired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I've always wanted to be a pil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대화를 하는 것처럼 How exciting! I'd rather be a stunt person in the movie. That's too exciting for me. I'd rather. 그럼 지금 연습하는 거는 I'd rather.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I'd rather를 연습하는데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드릴이 이루어지고 있죠. That's too exciting for me. I'd rather be a movie star. Not me. I'd rather be a famous writer. 그래서 meaningful drill하고는 약간 구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는 meaningful drills랑 communicative drills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대화하는 양식을 가지는 drill도 meaningful drill의 하나의 예로 보는 반면에 어떤 학자는 meaningful drills, communicative drills를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릴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